소득 독해 연습 12-1번이요. 자, 병원에서의 여기 보시면 밑에 발음 좀 따라해볼까? 따라하세요. autopsy. 따라하니까 더 헛개집하다니. 따라해보세요. autopsy. autopsy. 아, 좀 발음 좀 이상하죠? 부검. 이제 그 시체가 그 사람 죽고 나면 이게 왜 죽었는지 검사해서 부검이고, 이 단어는 이 단어를 줬는데 이 정도는 외워두셔야 돼요. 단어 안 줄 수도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부검은 키워드고요. 병원은 used to 뜻이 뭐죠?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used to라는 건 뭐뭐 하곤 했다인데 플러스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아니지만이 생략이 된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자, 병원들이 be required 요구 받곤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렇다 이런 얘기. 요구 받곤 했는데 수행하라고 autopsies 부검을 말이죠. 자, 어떻게 on a certain percentage 특정 비율 퍼센티지의 death는 죽음이죠. s를 붙이면 이거는 사망자 수라고 해석됩니다. 특정 비율의 사망자 수에 대해서 부검을 하라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사람이 어느 정도 죽으면 부검을 해야 된다라고 옛날에 요구받았대. 바로 at their institution이라는 건 기관, 여기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기관 아니면 제도 거의 둘 중 하나입니다. 병원이라는 기관을 받아요. 그 기관에서 부검을 하라고. 뭐로써? quality control, 품질 관리의 measure, 측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조치라는 뜻이 있고, 품질 관리, 조치 측면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큰 병원인데 부검 정도는 좀 우리가 할 줄 알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미로 옛날엔 부검을 꼭 해야 된다. 근데 그러나, 자, 그런 requirement 요구사항이 was drop 이라는 건 떨어뜨리다죠. 그래서 요구사항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요구사항이 이제 없어졌어요. 중단되었습니다. years ago,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요구사항은 중단되었고요. 몇몇 새로운 병원들은 do not even, 심지어 갖지 않는데 부검 facility 뜻이 뭐더라? facility 뜻이 뭐예요? 여러분? 동사 facilitate 이란 동사가 있었죠. 이 뜻이 뭐예요? facilitate, 무엇을 용이하게 만들다, 돌아가기 쉽게 만들다라는 뜻이고, facility는 명사가 돼서 편의시설이 돼요. 편의시설. 자, 부검 편의시설, 부검시설을 심지어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병원들이. 그래서 1번은 맞다, 그지? 중단되었다는 얘기가. 오늘날 부검들은 보통 행해지는데 오직 crime이 뭐죠? 범죄에서나 아니면 지금 오늘날 없어졌다며, 그래서 unusual 맞죠? 특이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만 부검을 행합니다. 부검들은 rare, 되게 드문데요, 희귀한데요. natural death는 자연사입니다. 그래서 자연사에 있어서 부검 되게 흔하지 않은 드문 일이고요. 잘하지 않아요. 또한 있는데요, 몇 개의, 자, incentive가 뭐였죠? incentive. 여러분 이제 그 기업 들어가게 되면 이런 말 많이 받아요. 이거 이번에 인센이 어떻게 돼? 인센. 이번에 우리 회사 인센이 어떻게 돼? 인센이 뭐죠? 쉽게 말하면 보너스 정도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뭔가 했을 때 뭐 추가적으로 더 지급되는 걸 인센티브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굳이 인센티브라고 쓰기도 하고, 굳이 해석을 하면 유인책이라는 뜻이에요. 유인책. 그거 하게끔 만드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친구 데려오면 문상 5만원,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유인책, 인센티브. 근데 앞에 디스가 붙었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뜻입니다. 못하게 하는 요인, 하지 말라고 하는 조치. 자, 또한 존재하는데 못하게 하는 요인이 몇 개 존재해요. 이 투는 전치사입니다. 뭐 하는데, 이러한 유형의 부검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몇 개 존재합니다. 부검을 지금에 들어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한 가지 요인은 바로 비용입니다. 대략 2,000에서 3,000달러 정도 드는데 per 부검 한 번 할 때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50에서 한 3,400 정도 꽤 많이 들죠. 비용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게 비용이 되게 많은 거예요. 자, insurance 뭐더라? insurance 뭐야? 보험. 근데 보험이 보통 will not cover. 자, 보험이 좋을 때 cover 뜻이 뭘까요? cover 참 다양한 뜻이 있죠. 그렇지. 덮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또 보장하다라는 뜻을 쓰인 거고, 보장하다, 커버하다라는 거, 보장하다. 그리고 또 이게 신문이나 뉴스 등에 쓰이면 뜻이 뭐가 돼요? 무엇을 보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주제를,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다루다는 뜻이기 때문에 보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장하다. 보험에 적용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보험은 보통 will not cover the procedure는 절차. 그 절차라는 얘기는 부검이죠. 그 부검이라는 절차를 보장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비용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3번도 맞다. 앞에 있는 부정을 받아서 보장해주지 못할 것이다. 자, 그 다음 해석을 볼게요. 자, 유림이 아직 숨을 좀 더 돌리시고 얼굴이 아주 빨갛다. 문제가? 의사들은 그동안 노무할 가능성이 그지 없는데 복도들 복도들 가능성이 무엇을? 부검 부검을 추천하지 않는데 의사들이. 왜냐하면 부검은 turn up이 이런 뜻이에요. 찾아내다. turn up 완전히 돌려 올리는 거니까 여기 있네 찾아내다. turn up 여기 쉽지? 찾아낼 것이기 때문인데 무엇인가 이제 무엇인가를 이 무엇인가는 의사들이 놓쳤던 이렇게 놓쳤던 in life는 환자가 살아 있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죠? 환자가 사망하기 전에 뭔가 악성 종양이 내는 게 있었는데 의사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지, 그지? 부검은 그게 딱 나오잖아. 그럼 이제 뭐 한 거야? 의사가 실수한 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럴까봐 의사가 추천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부검을 하지 않게 되는 이유 가족들이 온다 부검을 disrespectful 자 respect가 나온 김에 몇 개 정리해보면 respect가 세 가지 형용사가 있다고 그랬죠. respectable 그리고 respective가 있고 지금 나온 respectfully죠. 세 개 다 다르다 그랬죠. 첫 번째 건 뭐예요? respectable 제일 쉽지. 존경할 만한, 모범이 될 만한, 믿고 따를 만한 이런 뜻이고 respective는 뭐더라 이건? 얘는 각각의, 개별적인 이런 뜻이에요. 이치랑 똑같은 각각의, 개별적 respective, respectful은 뭐라고 이거? 지금 요게 나왔죠?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래서 뭐예요? 공손한 이런 뜻이다. 공손. 요거 헷갈립니다. respect 알아두세요.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한. respective, respectful, 공손한. 여기 디스가 붙었기 때문에 공손하지 않은.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불경한, 불경한. 자, 가족이 이거 쓰이는 그냥 보다가 아니라 뭐예요? CASB에 간주하다. 가족들이 자주 간주하는데 부검을 뭐로? 불경하다고. 이건 못할 짓이다. 뭐에 있어서? 그들의 love는 거예요. 보세요. 사랑하는 원은 앞에 있는 가족 구성원을 갖고 사랑하는 할 때 우리가 이제 loving을 쓸 것 같지만 영어에서는 항상 요 뒤에 있는 명사구 요 명사 우리에 의해 그들에 의해 사랑받는 대상을 말하기 때문에 항상 해석으로는 사랑하는 누군가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쓸 땐 우리와 반대로 loved라고 PP를 씁니다. 사랑받는 대상을 말하기 때문에 loving이라는 써요. 그래서 그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게 불경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부검을 잘 안 한다. 4번도 그래서 마치 그지? 가족의 입장에서 뜻이 맞기 때문에 자 가장 큰 못하게 하는 요인이 있는데 부검에 있어서 그러나 앞에 있는 거 두 개 말고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우리의 unending 끝나지 않는 뭐 끝이 없는 뭐 더 쉬운 거 뭐가 있죠 여러분? 끝이 없는 unlimited 같은 거 쓰면 되죠. 끝이 없는 그지? 또 뭐가 있어요? 끝없는 infinite 무한한 이런 뜻이 있죠. 비슷한 단어. 끝없는 보세요. 불신이라고 지금 모바일 나왔거든. 의학기술에 있어서 끝없는 불신 때문에 부검을 잘하지 않는다. 요건 좀 긴가민가해. 근데 뒤에 보면 의학을 100% 믿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보세요. 왜 부검을 하지요? 만약에 그 의학의 검사가 이미 confirm 뭐라고요? 무엇을 확인하다. 이미 그 죽음에 대한 원인을 잘 밝혔는데 굳이 부검을 왜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건 지금 검사 잘했겠지. 부검 필요 없지라는 결론 나오잖아. 그래서 의학을 너무나 대놓고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faith로 오히려 바꿔줘요. faith나 belief로 바꿔줘야 문맥성 맞고 뒤에도 보시면 real은 뭐라고요? 부정이 된다. 거의 없다. 자 그리고 거의 그러한 생각이란 거의 없는데 동격 대시예요. 어떤 생각이 없냐면 anything else의 else는 항상 요 자체의 뜻이 있어요. 그 밖의 혹은 또 다른이란 자기의 뜻이 존재해요. 주로 이제 뒤에서 수식합니다.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이 그 밖에 다른 어떤 걸 한번 우리 그 가족이 죽어서 그러지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에 있어서 검사한 것 외에 그 밖에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검사한 그 밖에 어떤 것이 could have been involved 뜻이 뭐더라? 무엇을
관련시키다, 연관시키다. BPP가 돼서 관련되어 있다. could have pp는 뭐예요? 뭐뭐 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 다 뭐가 돼 그러면? 자, 사망의 원인 외에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은 거의 없다는 얘기는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의사 병원에서 의사가 검사한 바를 그대로 믿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의학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검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부검을 안 하게 된다고 말했죠. 그래서 disbelief가 아니라 faith로 바꿔줘야 된다. 지문의 주제는 뭐예요? 지문의 주제는 뭐지 이거? 뭐죠? 요즘에 들어서 뭐를 하지 않는 이유? 부검을 병원에서 실시하지 않는 이유. 그게 바로 지문의 주제가 되고 그 이유는 밑에서 몇 가지로 설명을 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이 조금 어려워요. 조금. 자, 문장 삽입에 역접이 처음에 등장하면 뒤에 있는 문장과 반대 내용을 앞에서 찾아보자. 자, 그러나 intuition 저번에 나왔는데 뭐였지? intuition 뭐죠? 여러분 직관, 그렇지? 직관요. 깨뜨려보는 거. 자, 그러나 뭐에 대한 symmetry라는 단어 이거 좀 영어에 나왔고 제가 그때 단어로 줬는데 그때 외우시려 했어요. 계속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 안 줄 거다. 그 단어 안 줬죠? symmetry 외워야 돼 이거. 수특 영어엔 단어도 줬어요. 외우고서 안 줬다. 외워야 된다. 뜻이 뭐라고? symmetry 대칭. 이거 부정 우리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 요 단어가 나왔었어요. asymmetrical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여기 asymmetrical 비대칭적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지? 그 symmetrical 대칭적인, asymmetrical 비대칭적인 이 단어 안 좋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대칭에 대한 대칭이라는 건 좌우가 딱딱 균형이 맞는 거죠. 대칭에 대한 우리의 직관은 deceptive는 deceive라는 동사에서 왔다. 맞죠? 그죠? 기만하는, 속이는 대칭에 대한 우리의 직관은 뭔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 근데 이게 지금 그러나 앞에 나왔다고, 그러나 뒤에 나왔다고. 이 내용 자체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대칭이 보면 우리를 뭔가 착각하게 만드는 법이다 이런 얘기라고. 근데 이게 but 뒤에 나왔어요. 앞에는 그러면 반대로 대칭에 대한 긍정적 묘사가 들어간다. 대칭이란 어떠한 기능이 있고 뭘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조심해라. 이게 우리를 속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대칭에 대한 긍정적 묘사고 이 뒤에는 왜 대칭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속이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겠다. 자, 패턴이란 무엇입니까? 패턴이란 게 뭐예요? 패턴이란 게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양, 패턴이죠, 그죠? 패턴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까 봤던 C, A, S, B의 동의어죠. A를 B로 간주하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동사가 뭐가 있다고? See, consider, regard, think, 그 다음 뭐야? view라는 동사도 있었죠. 그리고 look, upon도 있었죠. 전부 다 간주하다는 동사로 동의어로 쓸 수 있는 거. 자, 우리는 보통 간주합니다. 그 패턴이란 걸 무언가로 간주하는데 그 무언가란 계속해서 반복되는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고 자, 1번 절대 들어갈 수 없고 대칭의 수학이라는 것은 아니요. 뒤로 앉아요. 뒤로. 자, 대칭의 수학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반복, 위에 놔둔 문양, 이러한 반복이 무엇과 같아 보이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고요. as well as 뜻이 뭐죠? 뒤에 것뿐만 아니라 또 뭐도 설명하냐면 왜 몇몇 모양들이 seem 뭐라고요? 뜻이 보이다, 감각동사. 동의어는 look, appear. 뒤에 반드시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오는데 보세요. orderly란 단어 보세요. 감각동사 뒤에는 보이다라는 동사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갑자기 ly 붙은 놈이었네. 자, 규칙성이 있다고 그랬죠. love가 뭐라고? 사랑이라는 명사도 되죠, 그죠? 여기에 ly 붙이면 뭐가 돼요? love는 부사가 아니라 사랑스러운이라는 형사가 되죠.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걔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order라는 건 뜻이 뭐예요? order 명령, 질서. 얘도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정돈된, 질서 정연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법상 맞다. 절대 틀리지 않다.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가 자 들어온 겁니다. 자, 다시 또 뭐도 설명하냐면 왜 몇몇 모양들이 좀 더 정돈돼 보이고 조직되어 보이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줍니다. 다른 것들보다 말이죠. 여기까지 지금 자, 그 대칭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2번을 의심해야 되는데 2번 뒤에 그러면은 대칭에 있어서 뭔가 기만적인 요소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대칭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요. That's why는 뭐라고?
여러분, that's why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 결과가 펼쳐져서 이 뜻 자체가 뭐라고요? 그 결과 혹은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라는 뜻이라고. 그 결과 symmetry, 대칭이라는 건 fundamental 계속 나온다. 뜻이 뭐더라고? fundamental, 근본적인. 대칭이라는 건 근본적인 과학적 언어입니다. 바로 패턴과 모양에 있어서 근본적인 과학적 언어가 대칭이라는 놈입니다. 대칭이라는 설명이 이어졌기 때문에 2번 들어갈 수 없고 그 뒤에도 대칭에 대한 또 긍정적 기능이 나와요. 대칭이라는 건 설명하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 사물들이 변하지 않은 채로 보일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뭐 할 때 그 사물들이 reflect는 여기서 거울이 나왔네. 뜻이 뭐야 그럼 reflect의 뜻은? 뭔것을 반사시키다요. 비비가 돼서 반사되더라 뜻이고 그 사물들이 거울 속에서 반사될 때 어떻게 변하지 않는지를 설명해주고 또 그 사물들이 옆으로만 돌려줄 때 사물들이 이동될 때 어떻게 그대로 모양이 유지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칭이다. 여기까지 전부 다 뭐예요? 대칭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지. 그 설명이란 주로 나쁘지 않은 기능을 설명을 하고 자 이제 4번을 다시 의심을 하시는데 4번 뒤에 보시면 보세요. 여기서 왜 4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냐면 자, 이 대칭에 대한 긍정적 묘사가 아니라 대칭을 깨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요거를 해석을 해보자. 요거를 자, 대칭을 깬다는 얘기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모양과 자연의 모양과 형태는 arise 뭐였죠? arise 그렇지? 여러분 동의요? happen 누가 있었지? occur 그리고 take place 하고 하나 더 외우겠죠? 뭐야? come 그렇지 come about come about까지 해서 일어나다 발생하다는 뜻이다. 자연에서의 모양과 형태가 발생하는데 전체 구조가 A로부터가 아니라 but B로부터 이렇게 돼요. 뭐로부터가 아니라? 균형의 대칭. 대칭의 뭘까요? build 어떻게 할래? 의역하면 되지 뭐. 이걸 따로 외울 필요는 없잖아. 대칭의 형성으로부터가 아니라 여기서 물어보는 거죠. 대칭이라는 건 뭔가를 다 설명하는 거라 얘기했는데 지금 자연상의 모양이 대칭의 형성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뭐다 이거? 대칭이 기만적일 수 있는 요소를 설명하기 때문에 4번으로 답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그러나 주의하세요. 대칭에 대한 우리의 생각, 직관은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뒤에 해석을 이어가시면 돼요. 자, 대칭의 형성으로부터가 아니라 모양은 but B로부터 뭐로부터? 완벽한 대칭의 대칭의 breaking 어떻게 할까요? 그치? 완벽한 대칭을 깨는 것으로부터 모양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본질이란 대칭이 아니라 뭐다? 대칭을 부수면서 나오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해서 뭐로부터? 요 뒤에 거부터 해야겠다. 완전하면서 boreing 뜻이 뭐라고? 정확한 뜻이? bored는 틀리네. 왜? bore 뜻이 뭐예요? 동사로? bore 누구를 지루하게 만들다는 동사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boreing은 뭐다? 지루함을 일으키는 이라는 뜻이고 감정 동사의 ing는 항상 일으키네요. bored는 뭐다? 지루함을 느끼는 이라는 뜻이에요. 뒤에 요걸 꾸미시? 자, uniform을 들어보세요. uniform이라는 단어가 있고 uni는 영어에서 원을 말해 하나. 형태가 하나로 된 거. 그래서 유니폼이 되는 유니폼. 여기에 지금 ITY가 붙어서 뭐예요? 형태가 하나로 된 성질. 그래서 획일성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고 지루함을 일으키는 획일성이 맞죠. 완전하고 지루함을 일으키는 획일성의 disintegration 어떻게 하면 되죠? 분리 괜찮아요. integration 뭐였죠 이거? 뭐죠 여러분? 통합. 그죠? 통합에다가 부정이 붙어서 뭐예요?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그래서 해체가 돼 해체. 완전하고 지루함을 일으키는 획일성의 해체로부터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뒤에 거를 다 묶어서 한 단어로 나타내면 다양성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뭐죠? diversity라는 한 단어로 축약될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세상의 모양, 형태라는 것은 다 똑같이 보이는 대칭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로부터 나온다? 대칭을 깼을 때 나오는 다양성으로부터 이 세상의 본질이 나오는 것이다가 지문의 주제문이 되는 거야. 이 문장의 지문의 주제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좀 더 남았네? 콤마 외열은 and there. 그리고
그 다 똑같아 보이는 획일성에서는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다 똑같아 보입니다. everywhere 그 어디에서든지 말이죠. 이거는 자연의 본질이 아니다. 이걸 깼을 때 본질이 나와서 다양성이야말로 자연의 본질이다. 자, 주요 질문은 is there 그에 따라서 땡땡 다음과 같습니다. 왜 모든 것이 똑같지 않을까? 이게 질문이 되는다고. 왜 모든 게 똑같지 않을까? 아, 똑같지 않은 것이야말로 자연의 본질이기 때문에 똑같지 않지 라는 대답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왜 대칭이라는 것이 부서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야 자연의 본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문장이 질문의 주제문이었다. 자연상의 물체의 본질, 진짜 모양이라는 것은 오히려 대칭의 해체로부터 나온다. 자, 3번 갈게요. 자, 밑에 요약된 문장 볼게요. 전통적인 aesthetic이라는 단어 안 좋죠? 그죠? 수쪽 영어에 두셨는데 외워야겠지. 뭐라고 이거? 우리 그때 외웠는데 aesthetic 기억 안 나니? 기억 안 나요? 미적인, 심미적인, 아름다움과 관련된 미적인. 자, 오브젝트는 물건, 물체라시고 전통적인 미적 물건들은 자, 이 물건들은 are functional 뜻이 뭐야? functional 기능적이고 자, 요거 알아요, 여러분. imitate의 동사에서 형용사가 되는 거야. 뭐니? 모방하는, 따라하는 이 뜻이에요. 자, 이게 전통적인 미적 물건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죠, 그죠? 읽어보자. 전통적인 미적 물건들은 이것들은 기능적이고 되게 모방적인 놈들인데 얘들은 A인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PP가 들어가고 A 되는 경향이 있고 due to 뭐 때문에 commitment 뜻이 뭐라고요? commitment 몇 번씩 봤던 동사죠. commit 뜻이 뭐라고 이거? 나쁜 뜻으로 저지르다, 다른 뜻으로 바치다 라는 뜻이 있고 동의어 뭐가 있어요, 여러분? commit의 동의어 devote가 있었죠. 명사 동의어 뭐겠니? devotion이 돼요. 헌신, 전념 이렇게 되고 여기서 commitment도 헌신, 전념이라는 뜻이고 또 동의어 뭐가 있죠? dedicate이라는 동사가 있어서 dedication 하면 똑같은 뜻이 돼요. 다 나왔던 단어예요. 수쪽 영어에서 나왔던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전통적인 미적 물건이란 기능성이 있고 되게 모방성이 있는 놈, 뭔가 따라하는 놈인데 얘들은 A 되는 경향이 있고요. 뭐 때문에 그렇냐면 뒤에 거 먼저 보자. evaluate 뜻이 뭐죠? evaluate 평가하다. 예술 작품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B에 대한 우리의 전념 때문에 얘들은 A 되는 경향이 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만 파악하면 되지. 뭐? 바로 전통적인 미적 물건들의 특징이 뭐냐? 걔가 뭐길래 우리가 뭐 전념하고 어떻게 하느냐? 요 놈의 특징을 잡으면 돼요. 위에 명시가 돼요. 전통적인 미적 물건이 처음부터 용어로서 나옵니다. 일단 전통적인 나왔죠. 전통적인 문화들은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는데 키워드 다 나와서 미적인 물건들. 아, 얘들이 뭐다? 전통적인 미적 물건이지 뭐. 그래서 얘들의 특징을 잡으면 돼요. 이 전통적 미적 물건들은 우리가 associate 하면 항상 A with B의 구조를 같이 떠올리잖아요. A가 지금 앞에 대수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이 전통적인 미적 물건들을 우리는 associate 뜻이 뭐죠? 연관시키다, 연결시키다. 연관시키는데 뭐와? craft는 이제 손으로 만드는 걸 말해요. 공예와 연관시키는데 rather than 뭐보다는 art, 예술이나 미술보다는 공예와 연관시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전통적 미적 물건 중에 예시를 하나 들으면 옛날 사람들이 쓰던 뭐 빗살무늬 토기 이런 거, 토기, 빗살무늬 토기, 그지? 이거 예술 작품인가? 우리가 예술 작품으로 분류하는 이거 아니죠. 이게 뭐야? 공예품.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예술 전시관에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얘는 어디 있니 이거? 박물관, 역사 박물관 전시되죠,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그 얘기를. 자, 왜 부분적으로 왜 이렇게 얘들이 이렇게 연관되냐면 이 전통적인 미적 물건들은 일반적으로 functional object, 바로 뭐다? 기능적인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빗살무늬 토기 같은 거 뭔가 음식이나 뭐 담아서 먹다는 거잖아. 예술성이 아니라 기능성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술보다는 공예품이라고 우리가 연관을 시켜내는 얘기야. 예를 들자면 옷, 바구니, 그 다음에
vessels이라는 게 담는 그릇을 말이야. 물 담는 용기와 사냥도구 같은 거. 이거 예술품이 아니니. 예술품으로 분류 안 하고 우리는 뭐로 분류하는데 이건 바로 공예품으로 분류하는데 그 왜 그러냐 그게. 자, 이런 artifact가 이 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유물들은 have often been collected.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집되어져 왔는데 서양에서 말이죠. 자, 서양에서 수집은 되어져 왔지만 그러나 not always 뜻이 뭐라고 이거? 뭐라고요?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뭐라고 이건?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자, 그러나 by가 나왔네. 얘랑 지금 앞에 있는 지금 in the west하고 같은 구조로 보시고. 자, 보세요. 서양에서 수입은 되어져 왔지만 뭐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어. 바로 예술 박물관에 의해서는 수집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어요. 이런 얘기예요. 얘 똑같은 얘기죠. 얘들은 뭐로 바라보지 않았다? 예술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라고. 이 아르팩트들을 좀 더 일반적으로 하자면 이러한 유물들, 즉 기능성을 가진 일반적 이런 유물들은 발견되었는데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뜻이야. 그 뭐다? 얘들은 뭐가 아니라 뭐로 항상 인정된다? 예술품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공예품으로 인정이 되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의 특징 첫 번째 뭐다? 얘들은 뭐가 아니다? 예술품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공예품이다. 기능성을 가진. 그래서 역사적 가치만 인정을 하고 예술적 가치는 인정을 안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이러한 전통적인 미적 물건들에 대해서. 자, 우리는 don't value가 뭐라고? value가 동사로 뭐라고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다. 소중히 여기다. 동의하다 보세요. 뭐가 있죠? 소중히 여기다. 최근에 외운 단어 있는데 C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cherish라는 단어가 있었죠? 소중히 여기다. 자, 우리는 소중히 여기지 않나요? 이러한 전통적인 미적 물건들을. 왜냐하면 그럼 얘들은 왜 예술품으로서 대우를 못 받냐? 왜냐하면 이 유물들이 보이기 때문인데 쓰임 뒤엔 반드시 투부정사고 주로 어떻다고? 모방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치? 비쌀무늬 토기는 창의성이 있는 거 아니잖아. 누가 만들어 놓은 거 따라서 만든 거잖아. 그치? 자, 그다음 그리고 우리의 개념, 그리고 우리의 창의성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거의 exclusively가 뜻이 뭐라고요? exclusive가 뭐지 이게? 배타적인, 제외하는. 부사가 돼서 배타적으로라는 얘기 그 뜻 되지만 좀 더 매끄러운 해석은 이런 뜻도 있다 그랬죠. 배타적으로기 때문에 오로지라는 뜻이 있다. 얘 빼고 다 하는데 오로지. 자, 다시. 그리고 창의성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거의 오로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데 뭐에? originality 뜻이 뭐예요? 뭐지? original 뜻이 뭐죠? 원래의, 처음이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뜻. 뭐예요? 독창적인이라는 뜻이 있죠. 뭐예요? 독창성입니다. 맞잖아. 우리가 창의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걔가 뭐여야 돼? 유일하게 걔만 있는 독창성이 있어야 돼. 근데 비쌀무늬 토기 같은 건 독창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 집이나 그 집이나 다 똑같은 거 썼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모방성이 있고 독창성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들을 예술품으로 인정 안 하고 그냥 공예품으로만 봤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그 내용이죠. 그런데 뭐가 나와 지금? 벗이 나오네. 그럼 뒤에는 뭘 주장할까? 얘들은 사실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예술적인 면이 있다고 봐줘야 된다라는 게 질문의 요지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B에 들어갈 것이고. 자, 그러나 모방이라는 거. 자, 보세요. 우리가 모방이라는 거는 독창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니 없다고 보니 일반적으로 없다고 보죠. 그죠? 근데 얘는 관점이 달라요. 오히려 이 모방을 통해서 이런 얘기,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모방이라는 건 오랫동안 확립된 그리고 깊게 뿌리내려진 형태입니다. 문화적인 트랜스미션이라는 단어 많이 나왔죠. 뭐다 이거? 전달이라는 뜻이에요. 문화적 전달에 굉장히 유서 깊은 형태입니다. 심지어 유럽의 파인 아트, 순수 예술에서도 그러합니다. 자, 여러 세기 동안, 몇백 년 동안, 그리고 많은 서로 다른 사회들에서 그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그 능력은 imitate 뭐라고요? 무엇을? 모방하다. 동의가 돼보세요. 쉬운 단어, copy. 또 뭐가 있죠? mimic이라는 단어 있었고 또 duplicate. 복제하다. 그대로 따라하다. 다 나왔던 단어. reproduce 뭐라고 이거? 재생산하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따라하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모방하다라는 동의어로 보시면 돼요. 인정받는 거장들, 실력자들을 모방하고 그대로 재생산해내는 그 능력. 다시 말해서 뭐야? 그대로 보고 따라하고 보고 만드는 능력이 was 동사 과거죠. 앞에 얘가 주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상당히 가치 있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자 이러한 스킬이라고 위에는 요거죠. 유명한 사람들의 그 기술을
연습을 통해서 이 스킬을 발달시키는 것이 was 뭐였냐면 바로 how 앞에 the way가 생략된 부분이에요. 어떠한 방식이었냐? 원은 그냥 어떠한 누군가 혹은 자기 자신 어떠한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의 기술을 학습하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모방이야말로 뭐였다? 바로 또 다른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발판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이라는 것을 예술적인 그 가치가 있다고 봐줘야 된다는 요지를 말하는 거예요. 문장 앞에 쓰는 뜻이 뭐라고요? 아직이 아니라 그러나. 자, 그러나 자, 이 사람이란 누구냐면 distinguish가 뭐죠? distinguish 무엇을 구별하다는 뜻이거든. 사람 앞에 요 단어를 쓰면 남들과는 구별되는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뛰어난이라는 뜻이 돼요. 뛰어난 미국의 작가인 이 사람이 언급했듯이 자, 그 다음 봅시다. 요 뒤에 해석을 해볼까? 여기 충전 안 돼요. 그거 아마 안 될 거고. 그럼 민서야, 여기 지금 수업 중이니까 이동할 때 조용조용히 하고 쌤한테 말 걸면 안 돼. 수업 시간 지금 정규 수업 시간 그 갖고 와. 여기서 해줄게. 빨리 꼽아. 보자. 우리는 뭐라고 이 사람이 말을 했냐? 요 grow는 grow의 PP입니다. grow가 뜻이 뭐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이형식 동사에서 되다라는 become과 똑같은 뜻이 있다. 앞에 have가 있고 현재 완료고 우리는 되었는데 너무나 전념하게 되었다. so that 구조예요. 너무나 전념하게 되어서 주어가 어쩌고 동사입니다. 어디 일단 요 committed 뒤에 to가 이렇게 연결돼요. 어디에 너무나 전념하게 되었다? 문화로 한 문화로서, 그러니까 한 문화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런 느낌이에요. 어디에? 뭐라고 할까? 독창성의 아이디어 뭐죠? 뭐요? 이상. 독창성의 이상이란 건 뭐예요? 이거 독창성이란 건 모방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이거지 뭐 그지? 독창성의 이상에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전념하게 되어져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술가 어떤 예술가? 인정하는 예술가 무엇을? 그 방식이 그렇지 매너 방식이라고 그랬지. S가 붙으면 방식에 있어서 예술가니까 뭐니까 작업을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예술가 어떤 방식? 다른 그치 자기 말고 또 다른 예술가의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걸 인정하는 예술가. 이 예술가는 뭐하는 예술가 그럼 한마디로 뭐하는 예술가요? 자기 걸 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치 모방을 하는 예술가 이렇게 돼요. 다시 이어져 보면 우리는 독창성이라는 이상에 너무나 확 집중하고 있어서 모방을 하는 예술가는 이렇게 돼요. 하고 동사로 가자. 그 예술가는 같이 비난받는 그치 비난받는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라고? second rate, rate이 등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류가 된다고, 제 이류다라고 비난받는 입장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생태에 대한 비판을 하지, 그치? 모방을 하면 전부 다 뭐라고 바라본다? 이류고 나쁜 거로 바라보는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이라는 것은 창조의 어머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자 이제 답을 맞춰보면 보세요. 전통적인 미적 물건들 기능성이 있고 모방성이 강한 애들인데 얘들이 뭐 때문에 예술 작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성향은 어때요? 바로 뭐에? 독창성에 너무나 전념하는 것 때문에 얘들이 가치가 어떻게 된다? 바로 D-value가 뭘까요? value가 아까 뭐라고? 뭐뭐를 소중히 여기다 가치 여기다. D는 뭐라고? down 가치를 떨어뜨려요.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이거? 쉬운 말부터 하면 뭐뭇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다 이런 얘기고 그치? 뭐뭇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다.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이거 아셔야지. 평가절하하다는 뜻 아셔야죠. 원래 가치보다 낮게 보는 걸 말해요. 평가절하하다. 평가절하하다. 자 이거 동요 될까? 평가를 낮게 하는 거. 위에 단어 나온 거에서 앞에 뭘 붙이면 되지. 뭐야? under evaluate 하면 평가절하하다. 가치를 낮게 보다는 뜻이에요. under evaluate
아니면 underestimate이라고 써도 되고 평가절하하다, 가치를 낮게 보다는 뜻이죠. under라는 단어를 쓰면 아래를 말하기 때문에. 자, 4번으로 갑시다. 4번까지 한번 보시죠. 자, 4번. 자, species라는 단어가 또 나오네. species는 특징이 뭐라고요? species, 단수다, 복수다? 어? 문맥 따라서. 그렇지. 단복수가 다 가능해요. 이 S가 복수 S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단어입니다. species. 단복수가 다 가능하고. 그럼 어떻게 구분한다? 문맥 보고서, 앞뒤 정황 보고서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앞에 뭐 붙었죠? each가 붙었죠. each 뜻이 뭐라고 이거? 각각의 개별적. each는 무조건 단수예요. 무조건. 복수가 될 리가 없어요. 항상 단수예요. every와 함께. 그래서 뒤에 species는 단수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occupies라는 S가 반드시 붙어줘야 돼요. occupy 틀리고. occupy 뜻이 뭐더라? occupy 뜻이 뭐더라? 한별아, occupy 뜻이 뭐니? 차지하다. 점령 오케이. 자, 각각의 종은 차지해요. 둘 다를 niche라는 게 여기 11강에서도 등장을 해요. 똑같은 뜻으로. 어제 했지, 좋아요. niche. 기억 안 나니? 어제요? niche라는 단어가 11강에도 또 등장을 해요. 뭐다 이거? 바로 적합한 환경, 살아가기 좋은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틈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각각의 종은 차지하는데 적합한 환경과 habitat, 뭐죠? 서식지 둘 다 차지합니다. 생물학에서 niche, 그 적합한 환경, 한 종의 적합한 환경이라는 것은 broad가 뭐더라? broad, 넓은, 폭넓게 정의되는데 뭐에 의해서? 바로 요 it은 a species를 받아요. 한 종이 무엇을 먹는지에 의해서. 그리고 그 종이 reproduce, 뭐라고 이거? 생물에게 쓰면 번식하다. 그 생물이 어떻게 번식하는지에 따라서 정의가 됩니다. 번식이라는 단어가 일단 얘가 지금 살아가는 서식지나 이런 걸 말하기 때문에 번식이라는 단어가 흐름상 어색하지 않고 그 뒤에까지 가보자. somewhat은 뜻이 뭐죠? somewhat, 어느 정도라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는 비슷한데 뭐와 비슷하냐면 바로 어떠한 종이 make a living은 생계를 유지하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종이 생계를 유지하는 그 방식과 어느 정도 비슷한 그것이 바로 niche, 틈새 시장이나 아니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1번 번식하다라는 단어는 틀릴 리가 없다. 생계를 유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몇몇 종들은 얘는 지금 복수가 많죠. 앞에 뭐가 나와서? some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개를 말하는 거죠. 몇몇 종들은 have special, 가지고 있는데 특화된 식단을 먹을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먹는데 단지 정해진 몇 개만 먹습니다. 반면에 얘네 말고 또 다른 종들은 가지고 있는데 generalize 뜻이 뭐예요? 일반화하다. 그죠? 이거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중간에 while, 반면에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맞겠네. 그죠? 일반화된 식단을 갖는데 그리고 많은 것들을 먹어요. 예를 들자면 인간이 그러한데 뭐 우리 가리는 거 없이 다 먹었잖아. 그지? 오죽 이것저것 다 먹으면 돼지나 소의 창자까지 먹니? 그지? 대단하죠? 자, 그리고 인간은요, will eat, 먹을 건데 거의 어떠한 것이든 다 먹어요. 바로 do not kill them. 인간 본인을 죽이지 않는 동물은 뭐든지 간에 다 먹습니다. 요거 보시면 almost하고 most. most는 뭐라고요? 형용사로 대부분의, 명사로 대부분. 부사가 되긴 되는데 가장 뭐뭐하도록 최상급으로만 쓰고, almost는 반면에 품사가 뭐라고 이거? 부사입니다. 더 의라는 뜻이고. 근데 봐봐, 여기서는 부사가 오히려 틀리지 않아? 뒤에 있는 anything이란 명사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이 토익이 등장해요. 이런 어법이. 물론 내신에도 수능에 등장할 수 있고. 오히려 most가 틀리대. 이상하지 않니? most, 근데 most anything은 들어본 적 없죠. 그죠? almost anything 많이 들어봤지, 그지? most anything 안 되거든. 근데 이제 뒤에 명사가 오기 때문에 almost가 오히려 틀리지 않나? 부사가 올 수 없지 않나? 보세요. anything도 그렇고 everything도 그렇고 anything도 그렇고요. 합성입니다. 합성. 기본적으로 everything이에요. anything도 anything입니다. 형용사랑 명사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원래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워낙 자주 쓰이니까 붙여버린 거야. 그래서 품사를 따로따로 보셔야 돼. everything.
anything 이렇게 보셔야 돼요. 즉 앞에 있는 almost는 누굴 꾸민다? thing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any라는 통용사를 꾸며요. 그래서 부사자리입니다. 부사자리. 요거 우리 내신 대비 어법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나 봐 이거를. 그래서 그런지 내신 대비 어법은 많이 못 봤고, 근데 토익에는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 보게 된 토익에는 반드시 등장해요. 기억해서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면 안 되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몇몇 정들은 예를 들자면 대부분의 봐봐 뒤에 fish 물고기지 명사죠. most 가 왔죠. most 이렇게 생긴다고. 예를 들자면 대부분의 물고기는요. 대부분의 물고기 여러 마리인데 이거 fishes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왜 그러죠? fish는 그 단복수가 똑같아요. 한 마리도 fish고 100만 마리도 fish입니다. fishes 이 es를 붙여서 복수로 쓰는 때가 있긴 있는데 이때는 문맥 속에 물고기 종류가 여러 마리 등장했을 때 참치, 도미, 우럭, 뭐 갈치 이런 거 있지 여러 개 등장하면 걔들을 묶어서 물고기 종류 여러 개라고 할 때 그때는 붙일 수 있어요. 하지만 숫자 자체가 여러 개일 때 절대 못 붙입니다. fish라고 써요. 자, 대부분의 물고기를 들어갔는데 몇몇 종들은 가지고 있어요. 많은 숫자의 offspring 몇 번에 뭐라고? 자손, 후손. 자, 동의어 두 개 대보세요. 뭐가 있죠? descend가 뭐라고 이게? descend가 동사로 하강하다, 내려오다 라는 뜻이고 뒤에 6의 동사로 나와요. 여기에 당사자의 전미사가 붙어서 후손이라는 뜻이 되고 하나 더 어려운 게 있었죠. post가 뜻이 뭐라고? 뭐뭐 이후에라는 뜻이죠. 뭐뭐 지나서. 그래서 요게 앞에 접두사에 붙어서 posterity가 돼요. posterity, 후손, 뭐뭐 이후에, 어떤 조상 이후에 나온 사람들, posterity. 자, 몇몇 정들은 가지고 있는데 큰 숫자의 후손을, 자손을 가지고 있지만 새끼는 되게 많이 낳지만 전혀 no care, 전혀 돌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봐주지 않지만 그러나 자, 요거 보세요. so that 구조가 와서 너무 뭐해서 이렇게 되고 이 대은 접속사고 뒤에는 그래서 enough가 주어입니다. enough는 형용사도 돼요. 충분한. 부사도 돼요. 충분히. 명사도 돼요. 충분한 거, 충분한 숫자 이렇게 돼요. 주어 명사를 쓰인 겁니다. 이게 동사고요. 자, 그러나 후손의 그 숫자 자체가 아주 많아서 충분한 숫자가 살아남지요. 뭐 이렇게 살아가는 애들도 있다. 여기에 어가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a number은 일단 왜 안 되지? 이게 뭐야? a number 뭐지 이거? 몇 틀리죠? 얘는 한 단어로 뭐라고? 얘가 many가 되고 그럼 따라서 얘도 뭐가 됐어야 돼? 복수기 때문에 offsprings가 됐었어야 돼요. 그 의미도 안 맞아요. 후손이 커서 후손이 몸집이 커서 이런 얘기거든. 그게 아니잖아. 앞에서 많이 낳는다며. 그래서 숫자 자체가 많아서 이거든. 숫자가 좋아져야 돼요. 자, 다른 또 종들은 위에서 가질 건데 훨씬 더 적은 후손을 가질 것입니다. 앞에 많은 후손이기 때문에 일단 흐름상 적은 후손은 괜찮죠. 적은 후손을 가질 건데 그러나 후손 숫자는 적지만 그러나 그 후손들에게 줍니다. 많은 양의 돌봄을 제공해줘요. 예를 들자면 인간이 그러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후손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fewer가 맞다. 자, 그 다음 적합한 환경이라는 것은 또한 될 수 있는데 보세요. 문화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문화란 게 뭐예요 여러분? 문화란 게 뭐지? 문화란 건 뭘 말하지? 특정 집단이 그 환경 속에 녹아서 살아가는 걸 문화라고 그러잖아. 그지? 문화적이 될 수 있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뒤에 인댓이 중요한데 자, 인댓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특 영화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인댓은 일단 문법상 가능한 구조고 얘는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in the sense that의 줄임말입니다. 주어 동사가고 요 that은 접속사 that이에요. 요 the sense를 생략을 거의 합니다. 얘는 이렇게 동격을 이루고 sense는 어떠한 점, 의미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뜻이 주어가 동사한다는 점에서라는 뜻이 돼요. 인댓이라는 건. 자, 다시. 자, 어떤 생물체가 종이 살기 적합한 환경이란 또한 문화적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문화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뒤에 봐봐.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거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문화가 되는 거지. 한국 사람이 한국적인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거. 미국 사람이 미국 방식으로. 문화죠? 그래서 이것도 틀릴 리가 없다. 4번도. 자, 예를 들자면 몇몇 사람은 자, 바이슨 들쏘고요. 들쏘로 사냥할지도 모르고요.
또 다른 사람은 shellfish는 조개류. 조개류를 gather 뭐라고 이거? 수집하다. 조개류를 모으면서 살아갈지도 모르고 또 여전히 다른 사람은 농부일지도 모릅니다. 문장 다 끝났고요. 그 뒤에는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이고 이치는 앞에 있는 요 세 개 대상 중에 아무나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각각은 서로 다른 적합한 환경 속에서 속해 있는 것이고요. 환경에 따라서 맞게 서로는 살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 환경엔 저런 조건, 이 환경엔 저런 조건, 환경에 따라 맞게 살아간다. 자, 5번으로 가자. 자,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이 적합한 환경들이라는 것은 타이틀 보세요. 뭐다 이거? 타이틀가요? 엄격하게 빈틈없이 바운드가 뭐예요 여러분? 테두리를 치다라는 뜻이거든. 바운드 경계, 테두리 치다. 바운디드는 PP랑 연결돼서 테두리가 쳐져 있다는 얘기는 경계가 엄격하게 지어져야 되는 얘기거든. 보세요.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적합한 환경들은 경계가 엄격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딱 그렇게 살아가게끔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소 요 단어가 좀 어렵죠. arbitrary라는 단어가 원래 있어요. arbitrary. 임의적인. 더 쉬운 단어는 random이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임의적으로, 무작위적으로. 또한 이 생물체가 살아가는 적합한 환경이란 건 다소 임의적으로, 무작위적으로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may be expected. 예상될지도 모르는데 바로 뭐 한다고? 변화한다고 예상될지도 모릅니다. 해서 지금 얘는 생물체가 살아가는 적합한 환경은 때에 따라 바뀌고 그 앞에 있는 묘사도 환경에 따라 생물체가 맞게 살아간다며 거기에 적응해서 서로 간에 다른 삶을 갖는다며 그래서 생물체가 사는 적합한 환경이란 바로 엄격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느슨하게 경계가 지어져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다 바뀔 수가 있다가 돼야 그런 상관없다. 그래서 5번은 누수대로 바꿔줘야 돼요. 지문의 주제는 뭐지? 그래서 마지막 문장의 지문의 주제문이에요. 생물체가 살아가는 적합한 환경이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로 언제든 바뀔 수가 있고 뭐 정해진 바가 없고 경계가 상당히 약해서 그렇기 때문에 생물체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좀 해보도록 할게요.